자, 여기까지 저장 끝나셨죠? 자, 그러면 아까 같은 문서 구조를 만드셔야지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일일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치기 이제 너무나도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설치한 것 중에 MS라고 하는 거 이거 안 쓰셔도 괜찮아요. 자, MS라고 하는 거가 자, 뭐냐면요. 단축 코드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했을 때 코드를 자동으로 완성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확장 프로그램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우리 다 설치를 하셨으니까 여기서 한번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HTML 5버전 쓰겠다 그러시면은 HTML 따옴표 5라고 쓰시고 따옴표란다. 자, 콜론 5라고 쓰시고요. HT. 자, 그리고 탭을 누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태그가 만들어질 거예요. 5라고 쓰시고 커서가 이 뒤에서 깜박깜박 거릴 때 탭 한번 눌러주세요. 탭, 탭, 엔터 말고 탭. 이 상태에서 탭 누르면은 코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자, 기본적인 문서 구조 형태를 만들어 줍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거를 작성하는 방법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지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실 건데, 자, 나는 HTML이라 써야지 되는데, H, 이렇게 써놓고, 안 돼요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오타 있죠? 자, 오타 들어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헷갈리고 힘들까봐 더 간단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자, 느낌표 하나 쓰시고, 자, 탭 누르시면요. 자, 기본적인 HTML5 문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느낌표 탭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 이 파일 제목은 저는 여기다가 써 드릴 거거든요. 타이틀 안에다가.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를 저장할 때, 자, 여러분들이 읽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먼저 저는 파일을 먼저 만들고, 파일에 들어가는 제목을, 파일명을 여기다가 써드리면은, 여러분들 이 이름 보시고서 파일명 써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요,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면은 좋을까요? 자, 저하고 똑같이 쓰시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이름으로 쓰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어차피 파일명은 써 놓았으니까는 자, 폴더 안에서는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위에 다시 볼게요. 자, 이제 색이 필요해요. 자, HTML 해가지고 여기 랭이라고 해서 en이라고 돼 있어. 이거 무슨 뜻인 것 같나요? 그렇죠. 잉글리시죠. 뭐가? 랭귀지가. 자, 그러면은 랭귀지가 잉글리시다. 그러면 태그가 한글도 있다라고 하는 소리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태그는 무조건 전부 다 영어거든요. 여기서 랭귀지 en이라고 하는 거는 자, 모국어를 랭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en, 영어권인 사람들이 보는 홈페이지, 그러니까 즉 미국, 영국 이런 쪽에서 볼 페이지를 en이라고 해서 표현을 할 거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주로 보는 페이지는 한글이기 때문에 KO라고 씁니다. KO. 한글 KO. 자, 그러면은 en으로 쓴 것과 KO로 쓴 것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어디서 차이가 발생을 하냐면요. 자, 구글에서 내가 무언가를 검색을 하고 싶다. 자, 구글링이라고 하는 거 많이 해보셨죠? 여기다가 검색어를 쓰실 때 예를 들어서 자, 퓨마라고 하는 걸 찾아줄 거 퓨마. 자, 푸마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자, 여기서 이제 검색 옵션에서 자, 영어로 나오는 거냐, 한글로 나오는 거냐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자, 검색 옵션에서 좀 더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는 방법은 모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구글 검색 명령어라고 봐보시면요. 자, 여러 가지 명령어 중에서 국가별로 설정을 해가지고 보여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즉, 자, KO로 쓰시면은, 자, 푸마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사이트를 검색을 하는데, 자, 한국 사이트 내에서만 그렇게 찾겠다. 또는 EN이라고 쓰시면요. 자, 푸마가 들어가 있는 웹사이트를 검색을 할 건데, 영어로 만들어진 영어권 사이트에서 검색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검색의 세분화를 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KO로 쓰시던 EN으로 쓰시던 아무런 상관이 없으세요. 자, 근데 가급적 여러분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는 KO로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거 대한 내용은요, 우리 책 55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55페이지 아래쪽에 보니까요, HTML5 이하에서 사용하는 문서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위에 HTML 4버전일 때, 또는 HTML 3버전일 때에 대해서 3버전은 없고요. 4버전일 때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밖에 여기에서 지금 이 형태는 HTML5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HTML 3버전이나 다른 거를 쓰실 때는요,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외우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자, 카페에 보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간략하게 볼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실 거고요. 자, 우리 카페요. 자, 들어가시면은 수업 자료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가 있을 겁니다. 수업 자료. 딱 들어가시면 여기에 에멧 뭐라고 어떻게 저쪽에서 써져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첨부 파일 한번 다운받아 볼까요? 그러면은 PDF 형태로 뭔가 문서가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자,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단축 코드 치고 여기 뒤에서 엔터, 자, 탭을 누르면은 이런 형태로 코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HTML, 자, 다른 버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이 나와 있을 겁니다. 쭉 내려가 볼게요. 자, HTML 요 부분에 있네요. 이거 하나뿐인가? 혹시 찾으신 분 계실까요? 4버전, 3버전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자, 요거를 보시고서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은데, 자, 어차피 여기에 있는 건 저거 다 같이 한번 쭉 해보시면서 쉽게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20. 와,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구나. 여기 있네. 그러네요. 자, 여기에 자, HTML 4T 해가지고 얘를 딱 탭을 누르시면은 HTML 4버전 트랜지셔널 버전으로 얘가 열리게 될 거고요. 자, HTML 4S라고 해서 넣으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스트릭트 버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그 밖에 기타 다른 문서 형태로도 얘를 열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HTML5를 쓸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 요런 형태의 문서도 있었구나 하는 것만 아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HTML 콜론 놓고 XT라고 넣으시는 거는, 자, XHTML 버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자, 우리가 이제 볼 거는, 방금처럼, 자, 이 내용에서요. 자, HTML이 트랜지셔널 모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스트릭트 모드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보고 트랜지셔널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트랜지셔널, 스트릭트. 자, 트랜지셔널은요, 유동적인 그런 뜻이죠.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우리가 일본어 쓰는 것 중에서, 자, 유도리가 있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끔 씁니다. 그쵸? 자, 트랜지셔널이라고 하는 건요, 문법에 대해서 유동성을 갖는 거예요. 스트릭트라고 하는 건요, 엄격한이라는 뜻이죠. 얘는 문법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자, 스트릭트 버전으로 만들어 놓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한 글자라도 오타를 내거나 무언가 실수를 한다 그러면은 문법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브라우저에 표현이 안 돼요. 이거를 좀 개선을 해 놓은 게 트랜지셔널 버전이거든요. 자, 트랜지셔널 버전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문법이 어느 정도 틀려도 심각하지 않으면은 브라우저에는 그냥 맞는 것처럼 간주를 해가지고 보여는 줍니다. 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는 거는, 자, HTML5는요, 기본적으로 트랜지셔널, 좀 유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문법 어느 정도 틀려도 브라우저에서 그냥 그래, 맞는 걸로 보여줄게 하는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수업은 웹표준을 엄격한 형태로 배우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나가서도 실수를 안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은 웹표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오타 없이 또 문법에 완전히 맞도록 그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HTML5는 기본적으로 트랜지셔널 버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려도 브라우저에서는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거 그대로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웹표준에 맞는지 틀린지 검사를 하신 다음에 하실 건데, 자, 웹표준 검사하는 방법도 이 책에는 나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확인하기는 힘드실 거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들어가는 내용 좀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웹표준 검사하는 방법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책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HTML 기본적인 구조와 작성 방법, 그리고 책 62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자, 오류와 검증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은 덮어 놓으시고, 자, 책 67페이지 봐보시면요. HTML 기본 태그라고 해서 나옵니다. 67페이지요. 자, 그래서 이 책에서 학습 목표는요, HTML5에서, 그러니까는 얘네들을 만들어 놓은 W3C에서 기본적으로 지정해 놓은 기본 태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거를 학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건요, 글자 태그, 목록 태그, 테이블 태그, 미디어 태그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볼 건데, 자, 우리는요, 테이블 태그 같은 거는 이제는 사실 외워서 입력을 하거나 그거를 코딩을 하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테이블 태그는 우리가 나중에 꼼수라고 생각되는 거를 이용해서 할 거고요. 그 뒷페이지 68페이지에 보시면은 미리 보기 프리뷰가 있습니다. 자, HTML 페이지에서는 태그를 사용해 사용자에게 요소를 보여줍니다. 이 장에서는
HTML5 표준에서 지원하는 다음 기본 태그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자, 글자 태그라고 해서 H1부터 6까지 있고요. P, BR, HR, A 또는 그 아래 BI, small, sub, ins, del 이라고 하는 기타 등등 태그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볼 건데 먼저 69페이지에 제목과 본문 글자 태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글자 컨텐츠라고 하는 걸 볼 건데 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 표현이 되는 내용들은요. 대부분 전부 다 어떤 컨텐츠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전부 다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브라우저에 보여지는 컨텐츠는요. 우리가 그 종류를 나누자라고 한다면 자, 기본적으로 글자로 되어 있는 문자 컨텐츠가 있어요. 이거를 텍스트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로 되어 있는 내용 말고 또 어떤 형태의 내용이 있죠? 이거는 이제 컨텐츠 타입이라고 일단은 제목을 짧게 써놓을게요. 컨텐츠 타입. 또 어떤 게 있죠? 그쵸. 그림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 타입의 컨텐츠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예, 그쵸. 비디오, 영상. 그래서 비디오 콘텐츠가 있고요. 자, 소리를 지원하는 사운드 콘텐츠,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콘텐츠,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형태의 콘텐츠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웹은요,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표기하기 위한 독립되어 있는 태그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크게 텍스트 콘텐츠, 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볼 건데, 자, 이 책에서는 글자 콘텐츠에 대한 종류를, 자, 먼저 제목, 그리고 본문, 그리고, 자, 여기서 말하는 목록, 자, 그리고 또 어떠한 텍스트 형태가 있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책 대략적으로 그냥 아무 데나 한번 펴가지고 보면은, 여기는 없나? 이 책에서는 그런 예시가 될 만한 게 없는데, 자,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책 아래 흔히 주석이라고 하는 거. 자, 또 대표적으로는 영어 사전에 단어에 대한 설명 나오잖아요. 자, 그런 거를 설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 자,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 네 가지 제목, 자, 이 네 가지 텍스트 콘텐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제목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그를 사용해야 되는지, 본문으로 표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그를 사용해야 되는지, 목록으로 표기되기 위해서는 어떤 콘텐츠를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태그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표기하기 위한 태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문으로 표기하기 위한, 목록으로 표기하기 위한, 설명으로 표기하기 위한 콘텐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책 70페이지에 봐보시면은 제목으로 표기할 수 있는 태그는요, 표 3-1에 봐보시면은 총 몇 가지가 있죠? 자, 책 70페이지에 표 3-1에 봐보시면은 제목 글자라고 해서 H1부터 H6까지가 있죠. 그러니까 즉, 제목으로 표기하기 위한 태그는 H1 태그부터 H6 태그까지 총 6단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코딩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바디 안에 가셔서 자, 꺽쇠 만드시고 H1 놓고 자, 꺽쇠 닫으면 태그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자, 제목은 대부분 한 줄이죠.
그래서 줄 바꿔서 쓰지 않고 한 줄로 이어서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텍스트 콘텐츠 중에서요. 알아보기라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처음에 이제 며칠 동안은 여러분들이 태그의 사용 방법을 알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저와 같이 타이핑을 하실 건데, 자, 나중에는 이거를 좀 수업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전반처럼 자, 이미지 자료 만들어 놓은 거를 제공을 해 드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미리 학습을 하시거나 자, 복습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콘텐츠 종류 알아보기라고 해서 얘를 저장하신 다음에 아, 이거를 왜 여기다가 만들고 있죠? 자, 미안한데 이거 문서 하나만 다시 만들게요. 자, 새 문서 만들고 다시 저장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가지고 아까처럼 기본적인 문서 구조 형태, 아까 전 기본 문서 한번 만들어 주세요. 자, 파일명은 J11-3에서 이렇게 쓸 건데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주세요. 자, 11-3 텍스트 컨텐츠라고 만들었습니다. 파일명은 텍스트 컨텐츠. 네, 저기 앞에 써 있죠. 네, 이게 파일명이란 거 얘기해요, 이게. 자, 이게 파일명이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저장할 때 글씨 안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요것 보고 이 이름대로 파일명을 쓰시란 거예요. 자, 자, 그리고 저장하시고 여기다 이제 아까처럼 H1 태그 써주시고 자, 한글로 텍스트 콘 자, 텍스트 콘텐츠 종류 알아보기. 이거 굳이 안 써도 된다고 했어요. 예, 여기다가 쓰는 거는 뭐 때문에 저는 쓴 거라고요? 파일명 요렇게 쓰시라고. 근데 파일명 그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이거 굳이 안 써도 되고 써도 괜찮죠. 예, 그냥 두시고 그냥 바디에다가 저거 지금 바디 안에 쓰고 있는 저 내용을 듣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세요. 자, 그래서 이거 저장하신 다음에 11-3문서 한번 열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글씨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저장하신 다음에 12-3문서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은 자, 글자가 아까 거보다 굉장히 커졌어요. 그쵸? 자, 요거를 이제 제목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제목. 자, 근데 이 책에서는요, 자, H1로 쓴 것부터 H6까지 제목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나중에 볼 거고요. 자, 제목 콘텐츠 종류 알아보기라고 쓰시고, 자, 여기다가 뭔지 모르지만은 HR 태그 하나 써볼게요. HR. 여기서 넣으시면 이제 큰일 나. 이제 수업을 요렇게 넣으시면 이제 수업 이거 이제 못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예,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 수업이에요.
자, HR 태그 썼으면요, 저장하신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어떻게 나오죠? 저장해서 새로 고침하시면 저장이 안 됐나 보네요. 저장하고 확인하면 밑줄 하나가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뭔지는 모르지만 아, HR 태그는 밑줄이 그려지는 태그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쵸?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은 클롬에서 열리죠. 네. 자, 그럼 그 아래에다가 여기다가 다시 또 HE 태그 하나 써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자, 제목 태그에 대한 종류를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H1이나 H2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목 태그라고 부르지만요. 또는 얘를 자, 표제 태그라고도 합니다. 자, 표제 태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H1부터 H6까지 6개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각각 H1 태그, H2 태그하고 부르기도 하지만 얘네들을 통틀어서 자, 숫자는 넘버 n이라고 하죠. 그래서 HN 태그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가로로 써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게 좀 더 좋긴 해. HN 태그. 표제 태그, HN 태그.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텍스트 입력하실 때 저는 지금 커서가 요렇게 자, 세로로 요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삽입 글자를 여기다가 추가시킬 수 있는 커서예요. 근데 태그가 자, 다시 근데 이 커서가 이렇게 누워 있는 분 있어요. 요거는 수정이에요. 이 상태에서 쓰시면 이 뒤에 있는 글자를 수정해가지고 자꾸 태그 뒤에 거 지워버리죠. 자, 여러분들 키보드에 인서트 키가 눌려 있으면 그렇게 될 거거든요. 자, 인서트 키 한번 눌러 봐보세요. 자, 요렇게 되어 놓고 무언가를 쓰면은 글씨를 수정을 하는 거예요. 지우면서. 그쵸? 자, 그러면은 커서가 항상 어떻게 돼 있어야지 되겠어요? 세로로 하려면은 뭘 눌러야지 된다? 인서트. 자, 그쵸. 항상 이렇게 인서트가 되어 있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글자 커서 누워 있으면은 안 돼요. 자, 이렇게 놓고 표제 태그. 자, 표제 태그에서 이 H가 갖고 있는 뜻이 있어요. 자, H는 헤딩이라고 하는 뜻에서 얘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헤딩에 H를 따가지고 얘는 제목이 1단계서부터 6단계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 아래다 한번 써볼게요. 자, H에서 아래를 줄 바꾸시고, 자, 제목은 제목, 본문은 본문 바꿀 거예요. 자, 엔터 눌러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꺽쇠 여시고, 또 P 하나 넣을 건데, P, 꺽쇠 닫을 거예요. 태그 만들어지죠. 자, P는 본문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본문. 자, 근데 본문은 여러분들이 한 줄로 나오지 않고 여러 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P 태그 쓰실 때는 엔터 쓰시고 이렇게 쓰시는 게 편해요. 그래야지 시작과 끝이 어딘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표제 태그는요. 자, 크기가 다양하고 굵은 문자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줄 하나 바꾸고 보기 힘드니까. 자, 그래서 얘는요. 자, 사이트의 제목이라든가 혹은 콘텐츠나 섹션 또는 아티클의 제목으로 사용되는 태그입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시고 다시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하시고 자, 브라우저에서 자, 새로 고치 한번 누르시면은 입력한 글씨 쭉 나오시겠죠. 그쵸? 자, 근데 아까 우리 기억으로는요, 여기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가지고 엔터 한번 눌러서 줄을 바꿨어요. 그런데 만들어져 있는 브라우저에선 줄이 안 바뀌죠. 자, 줄을 바꾸고자 하는 것도 우리는 태그를 통해서 그거를 표기를 해줘야지 줄이 바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줄을 바꾸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줄을 바꾸고 싶은 곳에다가 자, 앞에다 써도 되고 뒤에다 써도 되는데 여기다가 br이라고 쓰시면 줄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거 한번 저장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줄이 바뀌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즉 화면에서 표현을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태그 형태로 표기가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H1이 글자가 가장 크고 H6이 글자가 가장 작은지 이 P 태그 아래에다가 자, H1부터 H6까지 쭉 만드신 다음에 안에다 글씨를 쓰셔가지고 한번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제목, 글자, 태그 1부터 6까지 뚝 만들어졌습니다. 요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거기다 이제 제목 글자 태그 1부터 6까지 한번 쭉 써보시면 돼요. 자, 만들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했더니 어때요? 글자 크기가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H1이 가장 크고 H6이 가장 작은데 자, 우리 지금 본문으로 쓰고 있는 이 글자하고 크기가 비슷한 건 자, H 몇 번째 태그가 가장 비슷하게 보이나요? 그쵸. H4가 그나마 비슷하게 보이죠. 자, 그래서 이 글자 크기에 따라서 H4는
자, 본문 제목, 소제목, 그리고 H3은 자, 중제목, H2는 대제목, H1은 표제, 이러한 형태로 역할에 따라서 태그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태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꺽쇠 열고 HR 아이고 자, HR 태그도 만들어 놓고 보았더니 뒤에 이렇게 종료하는 태그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안 생긴 거는 종료 태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저런 걸 보고 우리는 오픈 태그라고 불리는 건데요. 자, 오픈 태그 없는 거 굳이 만들어 주면은 이것도 문법에 어긋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없는 건 굳이 만드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HR까지 이렇게 쓰실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자, 이게 종료 태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자, 이렇게 슬래시를 하나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단어 뒤에 슬래시가 들어간 거는요, 종료 태그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HTML5에서는 저거 쓰지 않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문법에 어긋나는 거는 아닌데요. 저거 가급 좀 쓰지 마세요라고 자, W3C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쓰고 앞으로는 요거 쓰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줄 긋고 아래쪽에다 다시 H2 태그 하나 만들고요. 이제 두 번째로 자, P 태그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P 태그는 우리 흔히 본문 태그라고 불리는 거, 본문 태그 또는 자, 문단 태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나오는데 P 태그라고 부를 거예요. 자, P 태그의 P는 어디에서 단어를 가지고 왔냐 하면요. 패러그래프 라고 하는 거에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왔다 합니다. 그래서 파라그래프의 P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아래에다가 꺽쇠 열고 P 태그 하나 도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P 태그는 자, 본문이나 문단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자, 넣어서요. 자, 문단이 자, 만약에 여러 개, 두 개라고 생각을 할게요. 두 개라면 P 태그도 두 개가 사용이 되어야지 합니다. 자, 아까는요, P 태그 안에다가 본문이라고 하는 걸 쓰기 위해서 줄을 바꿔놓고, 자, P 태그가 여기에서 여기 들어가고요. 자,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지금 거는 어떻게 써놨어요? P 태그가 이렇게 있고, 본문이 그냥 이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줄이 바뀌어 있는 형태로. 자, 아래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태그라고 하는 거를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인지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본문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줄이 나오는 태그는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써가지고
끝나는 태그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힘들면은 나중에 힘드세요. 그래서 반드시 얘네들 이렇게 줄을 바꿔놓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H 계열 태그는요. 자, 제목 태그는 웬만하면 한 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 사용자 경험으로 H1은 여기 썼으면 같은 줄 어딘가 끝나겠구나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그 경험을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아까 또 이제 이야기한 것 중에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 인덴트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인위적으로 줄을 바꿔 놓았더니 인덴트가 안 됐어요. 자, 커서를 올려놓으시고 인덴트는 탭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는 위치가 전부 다 자, 고르게 보면요. 자, 피트가 시작하는 위치가 쭉 올라가 보면은 자, 똑같이 간격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인덴트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 정말 잘 해 놓으셔야지 나중에 내가 오타가 있는지 내가 이거를 잘 작성을 했는지 자, 찾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인덴트가 잘 돼 있지 않으면은 오타가 어디서 나오는지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설치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자, 뷰티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자, 자, 그걸 설치를 하시면 여기 옆에 마법봉 아이콘이 하나가 생길 거예요. 보이시죠? 자, 이거를 HTML에서 한 번씩 딱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자기가 줄을 바꿔주고 정리를 해줍니다.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예. 자, 이렇게 된 게 읽기 편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여기 있는 요거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뷰티 파일을 깔았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건데, 자, 그러면은, 자, 태그가 시작과 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작과 끝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덴트 가이드라고 하는 걸 설치를 했었어요. 자, 그거는 보기 탭에 가보시면요. 여기에 자, 인덴트 가이드 아래쪽에 체크가 안 돼 있죠? 이거 클릭해가지고 체크해 주시면은 자, 시작과 끝이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이것 보고 시작과 끝이 어딘지 자, 짐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게 굉장히 보기 좋은 형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파일은요, 자, 확인하기 전에는 항상 여기에서 문서가 저장이 돼야지 되는데, 자, 초기에 저장이 안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있어요. 자,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건 현재 작성 중인 문서가 저장이 안 됐어요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좀 자주자주 컨트롤 S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실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피태그는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도 줄을 안 바꿔 놓았기 때문에 얘네가 아까처럼 줄이 바뀌지 않겠지만은, 자, 여기다가 줄이 안 바뀐 상태에서 중간에 BR 태그 한번 삽입을 해볼 거예요. BR 태그. 자, BR 태그 삽입을 해놓고 저장해서 이 문서를 확인을 해 보시면요. 자, 난 줄을 굳이 엔터를 안 눌렀다 해도 BR 태그가 들어간 부분이 항상 이렇게 줄이 바뀝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내가 줄을 엔터를 누른가 누르지 않으면 상관없이 줄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BR 태그가 사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다가 또 꺽쇠 열고 자, HR 태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꺽쇠다시 여시고 HE 쓰시고요. 자, 그러면 BR 태그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았다시피 줄 바꾸는 태그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는 줄 바꿈 태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얘를 BR 태그라고 하는데, 이 BR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요. 자, 브렉 깨다죠. 라인이라고 하는 뜻에서 가지고 왔어요. 브렉 라인. 그래서 이 앞자 BR 따서 BR 태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줄을 깨니까 두 줄이 나온다 하는 개념인 거죠. 간략하게 여기다 또 설명 하나 써 주시면요. 자, BR 태그는요. 자, 한 줄의 문장의 줄을 바꿀 때 사용하는 태그예요. 자, 근데 BR 태그를 자, 문장 뒤에다 놓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요. 또는 아까처럼 문장 앞에다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어차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에디터에서 확인하기 편하려고 여기에서 엔터를 누를 것이냐, 여기에서 엔터를 누를 것이냐 이 차이인 것 뿐이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BR 태그가 어디 들어가는지 보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BR 태그를 줄바꿈 앞에다가. 그래서 줄바꿈 태그는 한 줄의 문장을 두 줄에 만들 때 사용한 태그이고요. 자, BR 태그를 반복해서 사용을 하면은 여백을 만들어내요.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을 하시면요. 자, 여백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는요. 자, 이 여백을 통해서 문단과 문단을 구분을 해서는 안 돼요.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써볼 거예요. BR 태그 여기에다가 하지만 앞에다가 BR을 하나 쓰고 여기다가 BR을 또 한 번 또 이렇게 반복해서 한번 써볼 거예요. 자, 그럼 BR 태그가 두 번 사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BR 태그를 앞에서처럼 한 번만 쓰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줄을 바꿔주지만 두 개를 쓰면은 여백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줄이 두 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 있는 문장과 아래에 있는 문장으로 구분돼서 두 문장처럼 보이죠. 그쵸? 자, 이렇게 두 문장처럼 보이게끔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두 문장으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위에처럼 P 태그를 한 번 감싸고 두 번 감싸서 P 태그를 두 번 써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은 P 태그 몇 번 써야지 된다고요? 두 번. 그렇게 쓰셔야지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